교육부에 있는 김종문 학예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밝은 누리관 처음에 교육장소에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게 한 거는 사실 저희 여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일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서라도 잠깐이라도 이동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육기부 사업 간단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립기념관 다들 처음 오시면 첫 번째가 저희 여기 와봤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정말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제가 발표드릴 거는 저희 기념관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 기부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 기부 프로그램은 100%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세워진 곳이고요. 지금은 현재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분류로는 근데 사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국난극복사, 독립운동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민족적 역량을 좀 강조하고 옛날에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해서 교육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 침략, 인권, 자유가 침해받았던 그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이 아까도 전 시간에서 보셨듯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권, 자유,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사실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하면 사실 저 굉장히 나하고 먼 것 같고 사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왜 내 얘기가 될 수 있는지, 그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말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는 것들이 바로 저희 교육기부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저희가 대상별로도 많고 주제별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청소년 관람객,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 교육 전문가 해서 저희가 일반 성인하고 교원들하고 교육 전문직, 군인, 장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외국인 재해동포, 또 문화 다양성 해서 요새 많은 문화 다양성으로 관련된 교육들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관한 프로그램이 있고, 특성화 교육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와 있는 이곳 독립군 체험학교, 그리고 독도학교 임시정부 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은 이 세 가지 특성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대외협력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교육청하고 또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8년에 독립군 체험학교, 여기 200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독도학교를 개교를 했고, 19년도에는 임시정부 체험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이야기, 그리고 독도의 이야기, 임시정부 체험교육의 이야기인데,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체험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군 하면 무장투쟁, 뭔가 싸워서 이긴 전투, 뭔가 굉장히 김좌진이라든지 영웅적인 서사와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이야기도 많고, 실제로 전시도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곳 독립군 체험학교는 그런 영웅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군의 삶을 좀 주제로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거를 직접 여기서 독립군이 실제로 교재 보시면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또 어떤 거를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다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곳은 테마가 신흥무관학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만주 서간도에 있었던 독립군 양성학교입니다. 그래서 약 3,500여 명의 독립군이 이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갔고요. 그 이후에 봉오동, 천산리, 1930년대 만주 독립투쟁, 나아가서는 아까 전 시간에서 보셨던 한국 광복군까지 한국의 무장독립투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던 원병상이라는 사람이 일기를 남겼어요. 그 일기를 통해서 지금 모든 교구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교구제 일기에서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것을 배웠고, 사실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원병상의 수기를 통해서 이 건물과 이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시설은 여기는 현재 강당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실제로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독립군 체험학교는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의식주 이런 것들을 체험장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그렇게 체험장이 되어 있고요. 비가 안 오면 야외 체험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더워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차라리 저는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야외 체험, 독립군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도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외 체험장은 신흥무관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독립군과 관련된 사진, 그리고 1940년대에 창설됐던 한국 광복군의 훈련 사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체조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쪽 막루가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이 막루를 가장 먼저 올라가서 독립군기를 올리는 조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독립군 체험학교인데요. 학교 단체가 주 대상이고요. 그래서 일정 소개하고 박물관이다 보니까 전시관을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시관에서 독립군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교구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와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체험장 스토리보드 교구제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체험 시설에서 체험 활동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교육 소감문 작성하는 것까지 1년에 한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군 체험 이곳에서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도학교인데, 우리가 저희가 국정감사나 저희가 정무위원회, 보훈부가 정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항상 이 독도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독립기념관에서 왜 독도학교를 하느냐, 동북아 역사대전도 있고 독도재단도 있고 이거 사실 예산의 중보관이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겁니다. 이 독도라는 거는 사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군은 과거의 이야기, 독도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독도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그걸로 인해서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광복 이후에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와 같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독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학교를 교육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산이 내려와서 독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도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전시관 연계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독도 전문 전시관이 저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이미지나 멀티미디어로 제공을 하고 전시관에서 매칭되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연도로 구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1876년에 우리가 개항을 합니다. 그게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무슨 조약이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 시기에 나온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매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77년에 기죽도약도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측 자료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굉장히 많이 넘어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시마네현이라는 곳에서 일본 정부한테 이 독도와 울릉도가 도대체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를 물어봅니다. 확실히 규정을 해줘라. 그럼 우리가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할 거 아니냐.
당시에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이라는 곳에서 정확히 공문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릉도 외 1도는 일본 땅이 아님을 명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자료로 태정관 지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인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교재 보면 독도 교재를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 돋보기는 일본 측 자료예요. 셀로판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셀로판지를 대면 글씨가 보이게끔. 그리고 파란색 자료는 우리나라 측 자료. 이렇게 해서 돋보기를 보면서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자연 시간인데 독도에 실제 어떤 동식물들 그리고 지하 자원이 있는지를 아이콘을 놓으면서 조별로 활동해 볼 수 있고요. 체험 활동은 실제로 독도에서 실제 자생하는 식물을 저희가 요 근처에 온실이 있기 때문에 식물인 해국과 섬기린초를 아이들이 심어보고 그 화분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화분 식물을 심어보고 이제 길러보면서 독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특성화 프로그램은 임시정부 체험학교입니다. 2019년이 3.1운동하고 저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요거의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왜 임시정부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냐면 아까 전시관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문구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한 첫 번째 정부이자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저희가 미래의 가치로 선택을 해서 특성화 교육을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 단체는 연극을 좀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과 관련해서 경술국치라든지 그리고 뭐 3.1운동 역할극을 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육전 시간에서 전시관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암호해독, 외교임무, 침투작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구제나 자료와 연계해서 한번 풀어보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바랬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써보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등단체인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교육 과목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과목이 굉장히 커지고 예전에는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청에서 이렇게 과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민주시민의 소양 이런 것들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반장을 뽑더라도 투표를 통해서 뽑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했는데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관과 연계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실제로 투표에서 사용되는 개표기하고 투표 부스를 갖고 와서 아이들이 투표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저희 독립운동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휴대폰으로 찍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특성화 교육은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네, 이거는 저희가 모바일 활동지입니다. 모바일 활동지인데 저희가 어린이하고 지금 현재 태극기를 주제로 전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뭐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개인적인 정보, 기본적인 정보만 넣으시면 전시관과 연계해서 가족이 함께 아이들이 전시물과 연계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교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뭐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청하면 드리고요. 신청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콘텐츠, 전시교육 콘텐츠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모두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가
수업 지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교사용 지도안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교육정보 서비스를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웃리치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독립운동 교육 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 현장에 파견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충남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충남 지역의 학교에 신청하는 학교의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교육 강사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작년 같은 거 200회 넘게 교육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은 저희가 격오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을 찾아오기 힘든 격오지에 가서 학교와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당을 좀 내어주세요 해가지고 강당에 이렇게 전시 패널을 놓고 아이들을 수업 시간마다 불러서 이게 학교의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수를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듣고 거기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작년이 22년이었잖아요. 작년은 한인애국당 이거 9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렇게 주제를 짜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애국당에 대한 주제를 하고 예를 들면 영광을 갔다. 그럼 영광의 독립운동사도 영광의 독립운동가 누가 있을까? 자기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전시 패널과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일반인 전문가 교육인데요. 일반인 전문가 교육은 교원 연수인데 저희가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대면 교육이 사실상 중단이 돼서 연수를 이러닝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이제 휴넷하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서 중앙교육연수원이라든지 나라배움터라든지 K무크라든지 이런 데 협업을 해서 저희 기념관 콘텐츠가 공동활용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들 대상으로 웨비나를 해서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내용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예사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실 제일 고민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학교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기도 하고 저희가 박물관이다 보니까 학예사의 업무를 크게 전시교육 연구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짜긴 하는데 교육을 직접 사실 체험이라는 게 체험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교육 기관이 또 오래됐고 시설도 그렇게 막 신규가 아니다 보니까 요새는 박물관들이 개방형 수장고라든지 이런 체험의 요소를 아싸리 설계를 할 때, 세울 때 반영을 하는데 저희는 옛날에 세워져서 아직 그런 시설이 미비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 요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저희 밝은 누리관 돌아가시면 교구제를 더 드릴 거예요. 종이가방으로 더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활동지라든지 진로 체험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교육 기부 활동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그런 교육 기부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고 활성화된 기관은 저희한테 한번 코멘트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